안녕하세요. 청년 토크 프로그램 진행의 윤희철, 전혜민입니다. 네, 오늘 청년 토크 여러분과 함께 몇 번째 시간으로 하는 거죠? 8번째요. 네. 까먹으신 것 같은데. 아니요, 전혀 까먹지 않았고요. 8번째 아시나 모르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시애틀이 원래 눈이 안 오는 곳인데 오늘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, 새벽에. 네, 아침에 일어나니까 차에 눈이 이만큼이나 쌓여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너무 기쁘게 학교를 닫아서 제가 오늘 학교를 안 가고 이 자리에 눈 속을 뚫고 제가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. 네,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네 생각하고 혜민 씨가 멀리 사니까 오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못 올 것 같다. 그냥 오늘은 어떻게 제 방으로 할까, 나 혼자 할까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혜민 씨가 흔쾌히 또 내려오겠다고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을 그럼요. 위해서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눈을 뚫고 또 이렇게 내려왔네요. 네, 이런 게 바로 프로 정신 아니겠습니까? 네, 벌써 프로가 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습 참 든든합니다.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게 2004년이거든요. 2004년 7월에 왔어요. 7월에 오자마자 이제 거의 뭐 첫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트립을 갔던 게 여기 그 가까운 곳에 마운틴 레이니어라는 데가 있잖아요. 거기에 갔는데 그냥 저는 한국에서 이제 막 왔으니까 그냥 뒷동네 뒷산 가는 그런 느낌으로 반팔 반바지 쪼리 이렇게 신고 이제 갔어요. 갔는데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 저 앞에 멋있는 산이 보이는 거예요. 눈이 덮인 그쵸, 그런 산이. 그쵸. 저기가 우리가 갈 산이래요. 그래서 엄청 크구나. 여긴 뒷산도 엄청 크구나. 그렇게 생각했어요. 미국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. 차를 가도 산이 계속 저기 있는 거예요. 금방 도착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가니까 도착을 했어요.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니까 온통 다 눈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. 그쵸. 저는 난생 태어나서 7월 달에 반바지 입고 눈싸움 해본 건 그때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춥지 않으셨어요? 아니요, 춥다는 그 생각, 물론 손 시렵고 막 발가락 시렵고 그러긴 했는데 그 훨씬 재밌다는 그 기분 때문에 막 눈 던지고 눈사람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저도 8월인가 그쯤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 저도 레이니어를 갔었어요. 네. 다 관광 코스잖아요. 네. 시애틀에 오면 레이니어 꼭 무조건. 가보시길 바랍니다. 네, 무조건 네. 가보세요. 네, 갔었는데 저는 또 이렇게 껴입고 갔어요. 저는 이렇게 똑똑하게. 아셨나봐요. 네. 어. 아니 뭐 입으라 그러니까 좀 똑똑하게 껴입고 갔죠. 반팔 반바지 이런 거 입고 가지 않고요. 그랬는데도 너무 추웠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잠깐 있다가 너무 추워서 빨리 가자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미국은 참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참 많겠지만 또 가끔씩은 도시락 하나 싸들고 그냥 나무 하나 쳐다보러 그냥 물 한번 쳐다보러 나갔다 오시면은 또 뱃속에 공기도 시원하게 집어넣고 그러면은 기분이 탁 트이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가까운데 나들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요새는 해외로도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. 맞아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 바로 선교입니다. 전혀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앞에서 그냥 수다 떨었던 얘기가 오늘의 주제랑 연관이 또 있어지게 되네요. 그러게요. 역시 프로. 그럼요. 프로 정신. 그래서 가까운데 나들이도 좋겠지만 하나님께 나들이 간다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교지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선교를 가본 사람과 또 안 가본 사람의 얘기를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빠밤! 같이 할 날이 있네. 그럼 희철 씨의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? 희철 씨는 선교를 꽤 많이 다녀보셨잖아요. 네. 꽤 많이 가진 아니고요. 그래요? 네, 좀 다녀오셨나요? 네. 그러면 가봤던 선교지들 중에 네.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곳,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곳이 있나요? 네. 저는 제 첫 선교지면서 또 가장 많은 기억이 있던 곳이 요르단이에요. 그럼 가장 컸던 사건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참
이야기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.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오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첫 번째 선교를 간 게 요르단이었어요. 그런데 뭐 여권 하나만 있으면은 다 여행 가잖아요. 그쵸. 네. 그래서 저 여권 하나 들고 이제 필요한 짐만 싸들고 그러고 요르단을 갔어요. 요르단 도착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. 그런데 요르단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는 제 여권이 한국 여권이잖아요. 그쵸. 저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영주권이 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쵸. 영주권 카드가. 네. 저는 근데 여권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딘지 다 음.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. 그 모든 일정이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한 그 일정이 한 3주 동안이었는데 그게 다 끝나고 아 드디어 이제 집에 가는구나. 드디어 엄마 집밥 먹을 수 있겠구나. 그 생각으로 요르단 공항에 이제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까지는 사실 들어갔어요. 그런데 그 이제 그 티켓팅을 하는 거기서 영주권이 없어서 미국으로 이제 들여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완전 낙오자가 되신 네. 거네요. 네, 완전. 그래서 친구들은 거기서 완전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거죠. 제가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잘 가. 잘 가. 네. 그리고 저는 요르단에 이렇게 남아서 선교사님네 집에 잠깐 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살았던 기간 동안 네. 좀 임팩트 있었던 일은 없나요? 기억에 남는 일? 있죠. 첫날 친구들 다 보내고 나서 그 당일 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그게 혼자 일어났다는 게 서럽고 내가 왜 여기 혼자 있어야 되나라는 게 되게 억울하고 막 슬픈 거예요.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죠. 네. 그래서 저는 가뜩이나 눈물도 너무 없는데 그날은 너무 서럽게 진짜 한 시간을 그냥 혼자 막 방에서 막 울었어요. 이렇게.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울다가 눈물이 이제 말라서 안 나올 때쯤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또 이러고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야. 그러고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. 그러고 나가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타를 메고 나갔어요. 혼자요? 혼자서. 어. 네. 후로는 뭐 사람들 뭐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뭐 좋은 기억도 쌓고 이렇게 잘 했어요. 그런데 긴 이야기를 짧게 또 요약하자면은 제가 그 영주권은 도착을 잘 했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려면은 미국행 비행기가 자리가 비어야만 제가 그 자리를 들어갈 수가 네.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 매일 같이 선교사님네 집에서 공항까지 20분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매일 아침마다 공항 가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자리가 나나 안 나나. 그날 그러면은 하루. 네. 아. 몇 시간 동안 그 비행기가 있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자리가 안 나면은 그럼 다시 가방 메고 이제 뭐 딴 대학교 뭐 아니면 어떤 시장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시 선교사님네 돌아오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했어요. 공항 갔다가 막 돌아오고 공항 갔다가 또 헛탕치고 돌아오고. 근데 제 안에서 계속 궁금증이 생기죠. 아, 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지?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제가 그냥 가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가방을 정리하는데 요르단 말로 된 성경책이 이제 나눠주라고 막 한 10개씩 한 사람당 있어요. 근데 그게 딱 하나가 제 가방 맨 밑바닥에 있던 거예요. 저 정말 그때 소름이 진짜 여기까지 돋았거든요. 아. 그래서 설마 내 이것 때문인가? 이걸 아직 나눠주지 못해서. 설마 이것 때문인가? 그러고 그 밤에 진짜 막 정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아 설마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. 다음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게 됐죠. 근데 그 이제 성경을 도대체 근데 누구한테 줘야 되나 그냥 아무한테도 막 줄 수 없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 되나 근데 그 제가 요르단에 있는 기간 동안 기관지가 너무 약해갖고 계속 말을 정말 한마디 하기 힘들 정도로 기침을 했거든요. 계속. 근데 제가 택시를 타면서도 계속 기침을 하니까 이 택시 기사가 슈퍼에 들어가더니 물이랑 콜라랑 사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. 어머, 제가 너무 부탁하지도 착하네요. 않았고 돈 준 것도 아닌데.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깨달았어요. 이 사람이다. 그래서 가방에서 그 하나 남았던 성경책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. 그리고 저희가 짧게 요르단 말로 연습한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.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. 뭐 그런 말 해주고 또 웃긴 게 그 사람은 이제 차에서 자기가 듣던 코란의 테이프를 꺼내다가 저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맞박받네요. 물물 교환하고
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신기하게 그때 딱 그날 자리가 나서 돌아왔습니다. 돌아오셨군요. 네.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? 모르죠.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은 기억나지만 아무것도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. 연락처도 없고. 그런데 언젠가는 그냥 그 한 성경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나 뭐 그 사람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. 언젠가는 구원을 받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혜민 씨는 선교를 뭐 그런 해외 선교를 다니시진 않으셨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저는 해외 선교는 가볼 기회가 없었고요. 그리고 뭐 이게 선교라고 하긴 그렇고 봉사의 일종이었던 선교였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왔잖아요. 근데 봄방학 그 2주 동안 어떤 이제 그룹은 해외로 선교를 가요. 뭐 그리스 이렇게 매년 좀 달라지는데 터키도 갔다 뭐 이렇게 좀 달라져요. 여러 군데가 초이스가 있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해외로 안 가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선교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가까운 교회나 아니면 좀 멀리 한두 시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그런 저희가 그런 봉사들을 했었어요. 그때 했던 게 뭐 동물 봉사도 있었고요. 아니면은 노숙자들한테 가서 밥 이런 거 해주는 봉사도 있었고, 그런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서 이렇게 노숙자를 위해서 양말이랑 이런 좀 패키지를 만들어요. 음식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한 명씩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면서 한마디 해주고 뭐 그런 것들 저는 그런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역 선교, 이웃 선교라는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내가 있는 그 곳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. 그쵸.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. 그쵸. 네. 그러면 저는 이제 안 가본 입장이고 네. 희철 씨는 선교를 가본 입장으로서 저희가 짧은 Q&A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그럼 네, 제가 선교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. 던지세요. 네, 일단 첫 번째는 왜 선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? 선교를 왜 가야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제 생각에는 꼭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야만 그게 선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질문을 약간 제가 트위스트하자면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사명이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. 네. 맞아요.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저는 혜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 선교적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꼭 굳이 내가 비행기 타고 어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막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이게 아니더라도 선교사님을 도와준다거나 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중보자의 삶을 산다거나 어쨌든 선교라는 복음 전파라는 그 일과 관련된 그런 사명은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굳이 해외 선교가 아니어도 어떠한 형태의 선교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. 그럼요.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.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?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. 물론 그거는 정말 중요하죠. 프로그램 뭐 그거는 사실 그렇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도랑 내가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죠.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? 사실 누구를 만나게 될지 뭐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 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게 되고 뭐 심지어는 어떤 장소에 가게 될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개는 많아요. 정말 구체적인 준비는 할 수 없겠지만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달라는 그냥 그런 기도는 항상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상황별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빠른 반응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선교를 이제 간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꼭 챙겨가라 이런 필수템이 있을까요?
요새는 뭐 영국 뭐 이런 데도 선교 많이 가시고 좀 이렇게 근대화가 된 그런 곳 선교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곳도 또 있거든요. 그쵸 그쵸. 근데 뭐 갈리겠지만 저는 보통 후자 쪽인 그런 곳에 많이 갔으니까 저는 물티슈. 왜요? 네, 그곳의 음식이 이제 정말 잘 안 맞기도 하고 또 화장실이 잘 돼 있지 않아요. 화장실을 또 돈 내고 들어가야 되고 돈이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쵸 뭐. 네, 그냥 화장실을 찾으려 그러면은 보통은 없어요. 밥 먹을 때도 막 우리처럼 뭐 이렇게 화장실 가서 손 씻고 비누칠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막 이렇게 먹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티슈 같은 것도 꼭 필요한 게 항상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씻어줘야 되고 또 샤워를 잘 못하니까 물티슈로 약간 더러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. 조금 아니 가면 근데 약간 더러워지시나 봐요. 아니요 근데 그게 저는 필수 아이템으로 꼭 그거는 그럴 수 생각이 있죠, 나네요. 그럴 수 있죠. 이거는 제가 갔다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으니까. 그쵸 그쵸 그쵸. 네. 네, 가시는 분들 있다면 물티슈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 네, 뭐 별 얘기한 건 아닌데 부끄럽네요. 네, 꿀팁이네요, 물티슈. 그럼 마지막 질문은요. 네. 혹시 추천하는 선교지가 있으신가요? 여기는 꼭 가야 한다. 또는 가보고 싶다. 이런 곳? 사실 제가 뭐 엄청 많이 다녔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 나라를 뭐 지정해서 여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런데 그냥 저는 지역 선교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해외 선교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둘이 확실히 엄연하게 달라요. 분위기도 다르고 내가 좀 아는 것 같은 내가 약간 편한 그런 곳에 가서 또 선교를 하는 거랑 내가 정말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은 음식, 물, 공기, 뭐 말,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게 다 편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정말 예수님 하나만 붙들고 또 선교를 하는 그거랑은 뭐가 더 좋고 나쁘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정말 다른 종류의 은혜가 넘칩니다. 네, 오늘 선교사 윤예배 씨 모시고 함께 Q&A 질문했는데요.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. 물티슈, 남은 게 물티슈네요, 물티슈. 네, 그럼 혜미 씨는 제가 뭐 엄청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드린 것 같진 않지만 혹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디는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 드신 건 있나요? 저는 예전에 그 선교 훈련하는 단체라 그러죠. 그런 데서 또 훈련받고 수료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때부터 좀 섬기던 나라가 있는데 저는 파키스탄을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 다른 데도 다 안 가봐서 가보고 싶긴 하지만 그때 파키스탄에 부어준 은혜가 되게 많아서 제가 그 나라를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를 했었고 그때 되게 상황이 힘들었어요, 파키스탄이.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, 선교를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에요. 그럼 왜 안 가보셨어요? 뭐 기회가 되지 않았었나요? 제가 제일 좀 취약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단체 생활을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편해서 단체로 어딜 이렇게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수련회를 교회에서 갈 때도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. 제가 사람들하고 막 부대껴서 자고 생활하고 이러는 걸 너무 불편해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죠.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가서 괜히 시험에 들까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또 안 되기도 했고 또 괜히 저 때문에 누군가는 또 시험이 들까봐 그런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못 갔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은 또 한번 가볼 수 있겠다. 지금은 또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. 그럼 곧 가게 되시겠네요.
선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는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의 일종의 하나고요. 또 지역 선교 아니면 해외 선교든 어디든 나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청년 토크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저는 청년회 때 다녀오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몸이 약간은 힘들 수도 있어요. 완전 편안한 그런 침대에서 잘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내 개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멋있게 선교를 할 상황도 안 될 뿐더러 음식도 내 배에 맞지 않아서 네, 물티슈가 필요할 수도 물티슈가 있죠. 필요한 그런 경우가 네, 많이 필요할 겁니다. 그런데 몸이 힘들어도 또 그런 데서 젊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. 또 저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사연, 고민 상담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여기 나오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청년 토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빠이.